드디어 교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명사적 문법,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여서 주어, 문장의 주어, 목적, 보호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일단 투부정사는 우리가 이제 모든 부분을 배우긴 했지만 투부정사는 중3학년 때까지 내내 나오는 것 중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투부정사가 이름이 왜 투부정사인지 들어본 적 있죠?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 네. 뭘 부정해? 전에 영어원에서 그랬죠. 응? 전에 영어원에서. 그러면 전에 영어학원에서 그랬어? 거기 어딘데? 마이클. 그러면 그 인피니시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 끝이 없다. 무한하다라는 거야. 그럼 부정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부정한다라기보다도 안 정해져 있다 이 말을 부정으로 잘못 기억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한하게 어떤 품사든 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투부정사가 우리가 일단은 세 가지 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무조건 뭐 세 가지 용법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없다가 학자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해요.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를 정확히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를 사실 중학교 때 나누는 건 의미가 없는데 자꾸 시험에 출제하는 이유는 뭐냐? 고등부에 올라갔을 때 해석을 똑바로 하기 위함이다. 이 정도로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투부정사는 굉장히 애매해서 막 쌤들끼리도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학생이 질문 착 올려서 댓글들 착 달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래가지고 이것은 어떤 용법에 의해서 형용사로 봐야 된다, 부사로 봐야 된다로 싸우다가 갑자기 뭐 지잡되고 뭐고 다 나와. 인터넷에서. 그러면 그만큼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일단 갖고 들어가야 돼. 알겠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갖고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은 투부정사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이제 영문법 해가지고 그냥 그 책 이름이 이거예요. 책 이름 요렇게 해서 나온 책에 의하면은 이제 이거는 원어민용 영문법 책이거든요. 그럼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냐? 뭐라고 쓰신 거예요? 잉글리시 그래머. 이거. 뭐? 이거 잔상 있어? 책이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그 배우는 순서가 뭐냐면 절에서 구로 가요. 우리는 중학교 때 어떻게 배우고 있니? 구부터 절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짧은 말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진해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절을 어떻게 구로 바꿔볼까라는 연습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명사적 용법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명사절에서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적어볼까요? 명사절에서 왔음. 그럼 당연하게 뭐 형용사적 용법은 어디서 왔겠어요? 형용사절에서 왔겠지. 부사적 용법은요? 부사절에서 왔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투부정사,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이 중3 때 뭘로 바뀌냐면 명사절. 근데 대놓고 말하진 않아.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투부정사 배우면서 가주어, 진주어 배우거든요. 근데 중3 때 대절을 가지고 가주어, 진주어 배울 거예요. 진짜요? 대절. 그래서 구에서 명사절인 대수로 가는 형태.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배웠어요. 그 다음에 뭐 가게? 관계사로 가는 거야. 형용사절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투부정사. 요번에 시험법이긴 했는데 투부정사 부사용법이래. 그래서 뭐 배우고 있었어? 소댓 같은 거 배우잖아.
이렇게 순서가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엄정우가 이제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투부정사를 만약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 혹은 대절이 있을 때 투부정사로 어떻게 바꿔볼까 이런 공리 해보시는 것이 영작과 어법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대절에서 투부정사로 바꾸도록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 당연하게도 글을 조금 더 편하게 말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 한번 대절 넣어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It is difficult that I make friends. 뭐 I라든지 We라든지 You 정도의 주어 넣을 수 있겠지. 그다음에 make friends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I, we, you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동사, 그치? 그리고 일반적인 주어가 나옴으로써 make 같은 경우에는 시제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필요 없어요, 주어 필요 없어요, 시제 필요 없어요 해가지고 이거 to로 축약해버린 것이 요거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쌤이 데일리를 출제할 때 어떻게 내겠어요? 다음 투부정사를 명사절로 바꿔보세요. 다음 형용사절을 투부정사로 바꿔보세요. 와 같은 문제들을 출제할 수 있다라는 점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는 건데 어디까지 연습을 할 거냐면 나중에 관계부사 파트 할 때 다음 관계부사 문장을 조건에 따라 네 문장으로 다시 적어보세요와 같은 문제들이 나갈 거예요. 해본 적 있지? 네. 자, 그래서 명사적 용법은 명사 역할이기 때문에 주어, 보호,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그냥 여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네가 절로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점을 오늘 가지고 가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형용사적 용법이다라고 했을 때 형용사적 용법 파트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던 친구 요 문장이에요. 맞지? 전후의 전치사는 언제 있어야 되고 언제 없어야 돼? 언제 있어야 되고 언제 없어져야 돼요? 목적. 응? 목적어가 앞에 올 때는 전치사가 와야 되고. 목적어 앞에 올 때는 전치사가 와야 돼? 그럼 쌤 이렇게 쓰면 어떤데? 아니 talk to 뭐였지? 기억 때문에. 목적어가 앞에 있는데 얘는 왜 안 써요? 맞지 않나요? 근데 얘 목적어가 앞에 있어서 얘는 to를 쓴다며. 근데 얘는 목적어 앞에 있는데 왜 이 with 같은 거 왜 안 써? 이 위에는 도구. 응? 그러니까 도구. 그러니까 결국 뭐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왜 말이 안 되지? 약속인가? 약속으로 치긴 좀 물론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쌤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 이 전치사의 유무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다라고 했냐면 자동사 타동사 차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턱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동사이므로 목적어를 가져오기 위해 전치사가 존재했다. it이라고 하는 친구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가 이미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 없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잠시. 자, 이 톡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하려면 전치사가 있었어야 돼. it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바로 취할 수 있잖아. 그런데 문제는 투부정사는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정해지지 않은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어법이잖아요. 근데 왜 자동사, 타동사를 나눠야 되는 거지? 형용사적인 법이니까. 형용사적인 법은 꼭 그래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을까요? 명사수식. 명사를 수식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야기할 만한 누군가 필요하다. 얘가 지금 얘를 목적으로 취한다라는 생각은 어디서 출발했을까?
이 톡이 얘를 목적으로 취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은 어디서 심어졌을까? 어디선가 배워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해보란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했죠, 그래서. 그래요. 자, 이거를 잘 안 말해주거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She needs someone.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해요. 쌤이 아까 모든 건 어디서 왔다고? 모든 투부정사 어디서 왔다고? 했죠. 절에서 왔다. 원래 관계 대명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톡이 취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꼭 자동사가 왔다고 해서 뒤에 꼭 전치사가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만 그래머 빌드업 할 때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천천히 따져보면 주격, 목적격에 따라서도 뒤에 가질지 아닐지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eat before anything you can have anything 위치. that 무엇이든지 네가 삐비 책업 전에 먹는 무엇이든지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는 이세 목적어가 anything인가 이세 주어가 anything인가 이런 거 다 구분하려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야. people to work. 자,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who can work. 봐봐. 얘는 자동사인데 전치사 안 썼죠. 주어, 목적어. 얘는 자동사인데 전치사 안 썼죠. 왜?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왔으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돼야 나중에 투부정사 문제 풀 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것이다라고 하면은 관계사로 영작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어? 자, 이게 기준이 없어요. 어떤 답지를 봐도 없어. 쌤 그래서 강사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열받았어요. 아니 여기는 자동사인데 왜 여기는 전치사 안 써? 여기는 자동사라서 전치사 쓰라고? 뭐야? 라고 까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였고 주격 관계대명사였던 차이가 있다. 알겠어? 네. 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네. 앞으로 문제를 만나면 요거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풀어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투부정사 처리를 한 이유 똑같아요. 자, 접속사 쓸 필요 없고 조동사도 안 쓰고 싶고 여기 물론 조동사가 있었지만 뭐 시제나 수일치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로 넣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whom, she can talk to가 아니고 그냥 to talk to 하는 게 더 짧고 간결하잖아요. 그래서 줄어든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관계 대명사 배운 다음에 투부정사 바꾸기가 그 영문법 책의 커리큘럼이에요. 알겠어요? 복잡하네요. 복잡하지만 간단해요.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한. 또 이제 시험만 팔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부사적 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목적 같은 경우에도 뭐 쏘대해서 가져왔다. 오케이? 근데 감정의 원인을 말해주는 부사 대절에서 가져왔다. 같은 것들이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판단의 근거.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아 뭐 인댓 같은 거 넣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접속사를. 오케이? 그리고 결국 뭐 했다? 자, onlyto라고 했지만 뭐 결국에 관한 것도 조건에 관한 것도 형용사 수식에 관한 것도 모두 절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를 미리 연습해놔야 너가 중3 때 다른 자들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는요 이 투부정사 용법
얘네 구분하라고 문제 내긴 하거든. 얘네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얘네 구분이 해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거 물어보게 안 물어보게? 안 물어볼 것 같아. 안 물어봐요. 그냥 우리 또 때로는 그 형용사, 부사, 명사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명사적 용법이 아닌 이상은 형용사, 부사적 용법은 수식어에 불과하거든. 그럼 걔는 지워지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나 지금 그래도 우리는 이제 중등부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용법들이 있다는 건 일단 알아두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이거는 중학시험 대비 암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굳이 꼭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시험 기간 때만 공부해도 되거든. 외웠대. 응? 외웠지. 뭐라고? 외웠죠. 아 외웠어? 누가 외우라고 했어? 마이크에서? 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지? 자, 투부정사의 수동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밑에다가 정리해버릴게요. 네. 자, 투부정사는 동사인가요? 뒤에 동사는 아닌데 뒤에 형식을 취한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가요? 투부정사. 그러니까 누가요? 뭐 렉스카미아 마이크. 렉스카미아에서 그렇게 말했어?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나랑 소통할 때만큼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일단은 그럼 투부정사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영어는 동사를 두 번 쓸 수 없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가져왔어요 라는 말.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터무니없는 소리를 먹어서. 응? 터무니없는 소리. 누가? 인터넷 강사. 인터넷 강사가? 그 사람은 뭐 어디서 배우고 나 영어 전공인데. 투부정사는 사실 터무니없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투부정사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올 수 있거든. 근데 다만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동사를 두 번 쓸 수 없어서 투부정사를 가져왔다라는 말. 그럼 투부정사가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말일까? 동사의 역할 대신합니다. 동사의 역할이 뭐지? 동작과 상태 나타나는 거지. 그럼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투부정사 자체는 지금 동사가 됐어? 아니. 얘 지금 그럼 어떤 형태가 되어 있지? 투 그러니까 투부이로서 다른 품사가 되어 있잖아. 네. 그러면은 동사가 네.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고등학교 어법에 가장 좋아하는 세 글자. 이게 무슨 그러면은 쌤이 영문으로 힌트 줄게요. 서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한 글자짜리 한자를 풀면은 미치지 않았음. 더 헷갈리지. 아니 나 아는데 이거. 가동사 아니면. 그 가동사는 가짜잖아. 네. 서브 아직 도달 못했어요. 준동사. 그래요, 준동사. 그래서 준동사로 이거 퉁치면서 같이 넘어갈게요. 이거. 그러니까 준동사는 몇 가지가 있지?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죠. 투부정사 그다음에 얘랑 분사인데 쌤은 3+1이라고 해. 원형 부정사까지 이렇게 3+1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PPS요. ing도 있잖아. 분사는 ing랑 pp가 따로 오잖아. 이 ing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따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투부정사는 동사를 뭐로 만든 거지? 명사, 형용사, 부사로 만든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동명사는 명사. 명사로 만든 것이다. 분사는요? 형용사. 형용사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원형 부정사는 할 말이 없어요. 형용사 아니에요? 원형 부정사? 아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명사이기도 하고 형용사이기도 할 때가 있고, 쟤는 정말로 그냥 진짜 부정사야. 베어 인피니티브라고 하더라고. 거의 무한한. 그러니까 발가벗은 무한정 분사. 배열이 그 배열이었어. 베어. 그렇게 말해요. 투는 투를 썼으니까 얘는 아무것도 안 쓰고 동사 그대로잖아. 그래서 베어 인피니티브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준동사의 특징을 조금 정리를 해볼 건데, 준동사의 특징 첫 번째로서, 자 품사는 모양이 바뀌었지만 동사는 동사였다라는 거야. 네. 동사가 가질 수 있는 친구 어떤 문장 성분을 가질 수가 있어? 동사는 동사 뒤에 동사의 특징이. 문장 성분에서, 그러니까 동사가 어떤 문장 성분을 다 가질 수 있지? 아까 정리했던 거에 따르면 동사가 뭐 하는 친구라고 했어요? 주체 아니 주어 수식.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지. 그럼 주어를 가질 수 있지. 네. 그리고 목적어는 동사의 무엇이라고 했지? 대상이라고 했지. 그럼 목적어도 가질 수 있고 수식어도 가질 수 있어요. 다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다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준동사 때문에 파악이 안 되므로 우리가 자꾸 구문 분석시키는 거예요. 알겠지? 자, 주목, 보어, 수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동사의 특징. 요거 1번에서 가져왔었고, 동사의 특징 또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 동사만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특징. 형식을 취한다. 좋은 답변입니다. 네, 동사만 따로 봤을 때. 동사만 따로 나왔어. 동사만 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쌤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동사 시험이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라는 거야. 동사식. 시제. 그래요. 시제 술집. 또 시제. 술집. 아까 정우가 되는 거 같은데요, 근데 안 됐던 거 같지? 완료. 그거 완료였어? 수동. 수동태였지? 태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야. 사원쳤다. 자, 그런데 자, 준동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습니다. 자, 준동사는 자, 수 가질 수 있나? 수식은. 아니, 수일치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준동사 수일치 하는 거 봤어? 못 봤어요. 없어. 왜? 자, 그럼 시제는 가질 수 있습니까? 못 봤어요. 가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 부분적으로 가질 수 있다. 투 해요. 이렇게. 맞아요. 부분적으로 가질 수 있다. 태 가질 수 있나요? 네. 네, 태를 가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수일치는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하고 태는 그때그때 맞춰서 생각하는데 이놈의 시제 수능에도 한 번 나왔어요. 진짜요? 자, 그러면 시제를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부분적으로 가지는 시제, 아까 정우가 잘 말했어. have pp를 통해서 부분적인 과거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왜 have pp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인데 왜 준동사는 과거를 얘기할까? 할 게 없어서 과거 표현. 다른 어법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 have pp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과거부터 현재를 말한다는 느낌보다
이 기준 시점보다 한 시점 앞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근거로서는 한 시점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시점 앞에. 이거 너 제주도 가본 적 있니? 지금 이 순간 언제를 물어보고 있어. 앞선 시점 물어보고 있잖아. 해외 에러 민트는 과거의 경험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과거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네. 다시 현재에서 헤비 에러를 묻고 있는 데가 어디야? 여기잖아. 네. 과거랑 현재 사이 그 어딘가를 묻겠다라는 거야. 한 시점이 앞서 있잖아요. 네. 현재 완료는 그래서 한 시점 앞서 있다. 네. 넌 앞선 게 저 미래를 말한다라고. 옛날에 앞선 거예요. 한 시점에 앞서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현재 완료할 때 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다라기보다는 말하고 있는 이 기준 시점보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옛날 그 이전 시점 그 사이 어딘가 앞선 시제가 무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문제 풀기가 편할 겁니다. 물론 고등학교 기준이야. 중학교 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경우의 수 다 열어놓고 풀어야 되지만 고등부 가면은 해부 PPT 나오면 그래 지금 말하는 이 시점보다 좀 앞에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부 PP를 통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예문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고등학교를 어디 가겠다고 하셨죠? 저는 북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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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군요.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중동사 시제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에디슨은 지금 믿어지고 있어. 언제야 지금? 현재. 근데 지금보다 더 앞선 시점으로 have pp를 얘기할 것이다. 오케이. 또 미안해. 너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지금 미안한데 과거에 말한 것이다. 같은 것들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절 주로 말하고 싶은 이 동사가 있는 이 주절은 현재지만 준동사로 앞선 시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알겠죠? 자, 분사도 have pp 쓰고는 하지만 그거는 분사 파트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형 부정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원형 부정사는 어디에 쓰이는 친구들 말할까? 오형식. 오형식에만 쓰일까? 그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대한 후에 어떻게 표현해요? have to. 자, 조동사 다음에 있는 이 동사 원형 얘도 원형 부정사. 조동사 뒤에 있는 거요? 네. 에이 진짜요? 그냥 동사 아니에요? 그냥 동사라기에는 얘가 시제랑 다 먹는데. 그래서 우리 보통 이거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맞아요. 누가 동사인데. 근데 과거에 대한 후회를 얘기해 보겠다라고 했더니 동사가 어떻게 바뀌냐면 should have been. 그래 have pp로 그럼 얘 준동사였다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굳이 이걸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헷갈리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 원형 부정사는 따로 잘 다루지는 않아요. 그냥 단순히 준동사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얘도 have pp로 과거 표현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에 대해서는 가정법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정법도 쌤이랑 하면 아마 다 이해는 못해도 시험은 다 맞을 거야. 시험 보는 방법 알려줄 수 있어. 진짜 가족법 너무 싫어요. 아니 왔다 갔다를 너무 많이 해요 진짜. 그게 자 위로 다시 올려보시면
지금까지 했던 여기 얘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to be 과거분사, to have been 과거분사라고 했을 때 수동태를 쓸 수 있다라는 점과 투부정사의 시제가 수동이면서 과거 표현을 하겠다. 난리부로 싸우고 있죠. 투부정사의 시제, 단순부정사, 완료부정사.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하나 더 메모할 것은 투부정사라고 되어 있지만 준동사의 원형은 주절의 시제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절의 시제와 일치한다. 메모해 볼까요? 준동사의 원형은 주절의 시제와 일치한다. 그럼 주절의 시제와 일치하지 않았을 때 무엇을 썼다라는 거야? have pp를 썼다라는 거야. 자, 밑에 있지만 이거 투부정사가 아니라 중동사 이걸로 통일하자라는 거예요. 알겠지? 미래는 그냥 투로 쓰죠. 미래를 쓰고 싶을 때는 그 준조동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조동사가 또 들어올 수 있는 모양들이지, 비동사를 통해서. 근데 아직 예문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준동사의 원형 주절의 시제와 일치한다라는 게 이제 모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은 여기까지가 그 뭐니? 데일리 범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숙제는 제가 끌고 얘기해야 되는데 문제 푸는 거.